안녕하세요. 군복무 시절에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경비교도대라는 보직으로 중청남도에 위치한 모 교정시설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경비교도대는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경찰처럼 교도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형태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법무부 소속으로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하는 날 국방부로 소속이 바뀌어서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교도소에는 알게 모르게 괴담이 꽤 많다고 합니다. 타 지역 법원에 출정을 가게 된 고참이 대전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동기와 만났을 때, 대전 교도소에는 담벼락 위를 걸어다니는 할아버지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기도 했었죠. 소위 짬이 낮았을 때라 그 이야기를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군요. 이렇듯 우리가 근무하는 곳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높은 담벼락과 그 담벼락보다 더 높이 솟은 탑 같은 그런 건축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 탑을 감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번 이야기는 바로 이 감시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시대에는 1층에 철문이 하나 달려있고 철제 계단을 통해서 위로 몇 개의 층을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하 독방 같은 곳이 있다고들 하죠. 사실 지하에는 내려가 보지 못해서 정확한 구조는 모르지만요. 1층의 철문은 외부에서 자물쇠를 열고 잠그는 구조인데, 감시대 근무교대 시 교대 근무자가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근무를 끝낸 사람이 다시 자물쇠를 잠그고 근무 복귀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근무 중에는 근무자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감시대의 존재 목적은 수용자의 탈옥을 막고 담벼락을 통한 외부에서의 불안한 물품의 불법 반입을 막는 것이겠지만, 막상 군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용자가 아닌 서로를 감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관에서 가장 가까운 1감시대의 경우가 좀 다른데요. 근무지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해 생활관으로 들어가는 교도소장 등의 간부나 외부 인원을 행정반에 보고하는 것과 반대로 생활관에서 나오는 인원을 각 감시대와 정문 등의 근무지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신경 쓸 것이 많은 1감시대의 경우 주야를 가릴 것 없이 짬이 가장 낮은 대원의 근무지였고요. 주로 1감시대와 2감시대에서 기묘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중에 2감시대를 통해서 보이는 1감시대 쪽의 거동 수상자 혹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뭔가를 보는 일이 종종 있었죠. 키가 3m는 넘어 보이는 거인이나 혹은 난쟁이 같은 사람이 2인 1조로 순찰 근무자 흉내를 내는 걸 봤다는 그런 대원도 있었고, 지난 제 후임은 시커먼 무언가가 1감시대 쪽으로 접근해서 철문을 통과해 감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2감시대의 경우에 담장 밖에 무덤으로 보이는 봉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들리는 말로는 교도소 복역 중에 사망한 무연고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리 말하더군요. 뒤쪽으로 그런 정체불명의 무덤들을 끼고 있던 2감시대는 괴담의 중심지이자 대원들이 가장 꺼려하는 근무지였습니다. 감시대 근무의 경우 2인 1조가 아닌 혼자서 근무를 해야 했기에 더욱 무섭게 느껴지곤 했었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간 근무에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상교 계급에 접어들었던 저는 근무에 투입이 되어도 별다른 긴장이나 부담이 없었기에 오늘은 또 어떻게 2시간을 보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근무 집합을 했습니다. 행정반에 근무 투입 보고를 하는데, 감시대 인터폰이 고장났으니 평소보다 더 긴장하면서 근무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더군요. 그렇게 보고를 끝내고 이동하는데 인솔자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야,
너희들도 잘 들었지? 인터폰 안 되면 경내 소리 평소보다 더 크게 해서 다른 근무지까지 들리게 해라. 알겠나? 소리 안 들려서 순찰 근무자 놓치거나 순시 도는 거 놓치는 상황 생기면 뒤진다. 그렇게 시작된 2시간 내도록 각 근무지에서 우렁찬 경내 소리가 교도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실 제 짬밥이면 투입되지 않을 야간 감시대 근무인데 하필 제가 일명 꼬인 군번이었기에 투입이 된 거였죠. 그래도 순찰 근무자가 동기이거나 친한 선임인 경우가 많아서 순찰자에게 수화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근무지도 상대적으로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삼감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다른 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근무였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근무를 서고 있던 그때 고장났다던 인터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충성! 1감시대 근무자 김민우입니다. 방금 근무 교대자 통과했습니다. 그래. 수고. 짤막한 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고장났다던 인터폰으로 교대자가 온다는 연락이 온 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뭐 교도관들이 인터폰을 고쳐놓고 우리 행정반으로는 따로 연락을 안 했나 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렸죠. 근무 교대 후 복귀하는 다른 대원들과 대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는데 인솔자가 1감시대 근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재영아. 인터폰 고쳐진 거야? 어떻게 알고 교대자 온다고 연락한 거야? 1교 김재영. 제가 인터폰 안 했습니다. 고장났다고 해서 근무 내내 인터폰에 손도 안 댔지 말입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야, 다른 근무지 중에 1감시대에 인터폰 온 곳 없어? 그런 인솔자의 물음에 다른 근무지들도 전부 1감시대에서 인터폰이 왔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야, 네가 안 했으면 누가 1감시대 근무자라고 인터폰 연락을 다 돌리냐? 너 지금 선임들한테 장난치냐? 똑바로 말해. 정말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난을 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이런 대화가 오간 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씨, 또 그건가? 뭐 아무렴 어때? 됐다.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그날의 일은 작은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인솔자인 고참도 더 이상 1감시대 근무자를 다그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다음날 일과가 한창이던 오후가 되어서야 인터폰이 고쳐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인터폰이 고장나 있던 게 사실이었던 거죠. 그럼 그날 근무자들에게 교대자가 온다고 알려준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1교 계급이었던 어느 날 오후 저는 2감시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곧 한바탕 쏟아질 것처럼 꽤나 어두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1감시대 근무자만 믿고 3감시대 쪽에서 접근하는 언덕 쪽만 경계를 하며 긴장을 조금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층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나면서 누군가 쿵쾅대며 철제 계단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간부 순시였나 보네. 젠장씨, 세됐다. 1감시대 자식은 왜 안 알려준 거야? 이 자식, 넌 내려가면 보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지퍼를 내리고 있던 군화를 고쳐 신고
옷매무새도 정돈을 하면서 속으로 18, 18을 중얼거렸죠. 그렇게 멘붕의 시간이 흘러갔고 올라오는 발소리에 맞춰서 제 심장도 미친 듯이 쿵쾅댔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바로 아래층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아, 뭐야? 왜 안 올라와? 오는 거 몰랐다고 또 얼마나 갈구려고 아래층에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사람 피말리네.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30초 이상이나 흘러갔고 이쯤 되니 도대체 왜 안 올라오는지 궁금하더군요. 이미 근무 중에 순시 중인 간부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깨질 건 분명한 일이었고 일이 깨지나 저리 깨지나 마찬가지란 생각에 저는 겁도 없이 뒤를 돌아서 계단을 통해 아래층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 당연히 있어야 할 간부나 선임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건물 내부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보였죠. 그게 도깨비불도 아닌 것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어떤 구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도깨비불처럼 불이 타오르는 형태가 아니라 농구공 크기의 뿌옇고 하얀색의 공 같은 것이었죠. 형체의 테두리가 선명하지 않았고 외곽이 희미한 연기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공 모양의 형체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빙글빙글 돌던 형체는 갑자기 철제 계단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와 마찬가지로 철제 계단을 밟는 소리가 쾅쾅 울리더니 콘크리트 바닥을 탁탁 밟는 발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3층, 2층, 1층을 지난 발소리가 이번엔 아예 지하 쪽으로 내려가더군요. 그러더니 소리는 사라졌고 그때는 무섭다기보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순시온 누군가가 지하에 뭔가 확인하러 내려간 건가 싶어서 그대로 일감시대에 근무 중인 후임에게 연락을 했죠. 야, 여기 이감시대인데 혹시 이감시대로 뭐 오는 거 못 봤냐? 일교 서진우. 아무것도 안 갔진 말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갑자기 1층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 쾅 하고 나더니 뭐가 올라오더라고. 근데 그게 꼭대기까지 안 올라오고 바로 아래층에 계속 있다가 지하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간 후로는 또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미치겠네. 야, 진짜 이 감시대로 순시 같은 거 오는 거 못 봤어? 네, 전혀 없습니다. 설마 귀신 나온 거 아닙니까? 무섭게 왜 그러십니까? 알겠다. 진짜 아무것도 못 본 거지? 네, 못 봤습니다. 알았다. 수고해라. 그때 저는 그게 귀신인지 뭔지 그것보다도 불시에 간부가 온 게 아니란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형적인 귀신의 형태였다면 정말 무서웠겠죠. 하지만 제가 본 그것은 그냥 둥둥 떠있는 둥근 공 같은 거였으니 무섭다기보다는 마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보조리가 넘쳐나는 군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 감시대에는 무언가 있구나 하고 속으로만 생각했고 그 후로 그 일은 제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갔죠. 그리고 진짜 사건은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화창하지도 그렇다고 비가 내리지도 않는 적당히 흐린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았다며 전체 회식을 하던 날이라서 근무 중인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생활관 앞마당에서 고기와 막걸리를 배불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경비 교도대의 경우 일요일에도 주간 근무를 해야 했기에 과음하지 말고 적당히 마시고 오침하며 쉬라는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먹고 마신 뒤 곤히 잠들었던 저에게 갑자기 근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오후 4시 근무로 알고 있었는데 1시간 반이나 먼저 근무에 들어가서 제가 근무할 시간까지 전부 소화하라는 거였죠. 혹시나 근무자 면회라도 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고 근무에 들어간 근무 인원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니 빨리 교대하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투입된 근무지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이감시대였고요. 아, 완전 짜증나네. 잘 쉬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꿀같은 휴식을 뺏긴 저는 퉁퉁대며 채비를 했고 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근무지에 올라가 보니 근무자는 동기였던 경수였습니다. 경수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체육학과 출신에 키도 크고 얼굴도 호남형으로 잘생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투덜거리며 경수에게 말을 걸었죠. 야, 무슨 일이길래 근무 들어간 지 30분 만에 갑자기 교대하라고 하냐? 갑자기 어디 아픈 거야? 어?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 수고해. 나 먼저 내려갈게. 경수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얼빠진 표정으로 힘없이 터벅터벅 근무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경수가 내려가고 저 혼자 남은 이감시대에는 적막함만이 흐르고 있었죠. 뭐야? 면회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갑자기 대근을 들어가라 한 거지? 아, 뭐야? 돌이켜 생각해보니 교대할 때 경수의 모습도 뭔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감시대 내부가 눈에 들어왔는데 직귀들이 다 부서져서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와, 이게 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 부서져 있어? 그리고 그때 아, 깜짝이야. 아. 충성, 이감시대 근무자 김현우입니다. 야, 나 영호다. 네가 대근 올라왔어? 인터폰을 받고 보니 동기인 영호였습니다. 너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올라간 거야? 아니? 행정반에서 그냥 근무 올라가라던데. 우리 짬에 무슨 일로 보내는지 그걸 어떻게 물어보냐? 아, 근데 여기 집기가 다 부서져 있고 난리 났는데. 너 뭐 아는 거 없어? 야, 거기 귀신 나왔대.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단다. 오래 이야기 못하니까 일단 나중에 보자. 그렇게 인터폰이 끊어졌고 홀로 남겨진 근무지 안의 공기가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감시대는 저도 예전에 이상한 경험을 했던 곳이라 귀신을 봤다는 말이 더욱 무서웠고 홀로 남은 불안함과 왠지 모를 공포에 벌벌 떨면서 근무를 서야 했죠. 3시간 반이 정말 억겁의 시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일교 나부랭이였던 저는 동기들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부족했기에 한참 후에야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대 내부에 부조리가 만연했던 시대였고 특히나 경비교도대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했기에 사담을 나누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군기가 해이해지면 수용자들과 부조리를 저지를 수 있다며 항상 바짝 긴장돼 있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가혹행위가 만연했고 공무원인 중대장들은 이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추겼다고 할까요? 전입 오자마자 목격을 했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신병들이 왜 이리 어리버리하냐? 이건 너희들이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일렬 횡대로 도열한 저희들 앞에서 덤벨을 든 주먹으로 고참들의 가슴과 배를 가격하는데 그 흉악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무튼 그 후로 경수는 야간 근무 때 감시대 근무를 들어가지 않을 짬이 들 때까지
2인 1조로 구성되는 순찰 근무나 출입문 근무처럼 혼자 근무하지 않는 곳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야간 근무 시 감시대 근무자에게는 30분에 한 번씩 행정반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안부를 묻는 인터폰이 몇 주 동안 계속 오기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사건은 조금씩 잊혀갔고 경수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계급이 올라가고 군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나서야 저는 그날의 일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수야, 그때 귀신 사건 일어났을 때 내가 대근 들어갔던 거 기억나지? 너는 얼굴 하얗게 떠서 가버리고 근무지 집기는 다 박살나 있고 영호는 인터폰으로 귀신 나왔다고 하고. 와, 그날 혼자 근무 서는데 혹시나 귀신 나올까봐 얼마나 무서웠다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말도 마라. 진짜 시급했다. 그러면서 경수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날 회식 중에 근무 시간이 되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경수는 근무지에서 투덜거리고 있었답니다. 아, 나도 좀 더 먹다가 오침도 하고 쉬고 싶었는데 중간에 근무 올라오니까 좀 아쉽네. 그렇게 살짝 쪼그리고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던 경수의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놀면 되겠네. 뒤돌아본 그곳에는 웬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보통 체형에 얼굴에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막걸리를 몇 잔 마시고 근무에 투입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경수는 그 상황에서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대담하게 행동했답니다. 뭐하고 놀자는 건데? 그러자 여자가 씩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랑 여자랑 뭐하고 놀겠어. 나랑 연애하고 놀자.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야, 내가 너 같은 애랑 왜 그런 걸 하는데? 얼굴 좀 보고 얘기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경수는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하더군요. 그리고 희죽이며 서 있던 여자는 경수의 그 말에 잔뜩 화가 났는지 굳은 표정으로 경수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야, 너 지금 나 쳤어? 경수는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대로 여자와 엉겨붙어서 몸싸움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감시대 내부의 집기가 다 부서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이 온통 어두컴컴했다고 하더군요. 경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시대 지하까지 내려와 있었고 혼자서 벽을 치고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합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근무하는 감시대에 꼭대기에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하까지 갔던 거죠. 그걸 깨달은 순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인 경수는 그제야 자신이 귀신에 홀려서 귀신과 싸우고 있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경수는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몸을 움직여 꼭대기까지 올라왔고 곧바로 행정반에 연락을 했던 거였죠. 귀신이 나와서 너무 무서워서 근무를 못하겠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고참들에게 갈굼받는 것은 나중 일이었고 그때는 당장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도 그 얼굴이 벗겨진 여자를 보긴 했습니다. 가위에 눌렸을 때 귀신 같은 형상을 본 게 평생에 딱 한 번인데 그게 바로 군 생활 중에 봤던 그 얼굴 벗겨진 여자 귀신이었거든요.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반대쪽에 있는 평상 관물대 위에 그 좁은 공간에서 얼굴의 피부가 다 벗겨진 여자 귀신이 얼굴을 쏙 내밀었고 이쪽 평상을 슥 쳐다보더군요.
그러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로 몸이 굳어버려 정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경수는 그런 귀신에게 홀려서 시달림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상상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경비교도대라는 보직이 사라지고 경교대가 하던 일은 모두 교도관들이 하고 있다는데 그분들에겐 이런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저녁 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생각해보니 제가 봤던 그 구슬 같은 형체와 경수에게 나타난 여자 귀신이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그 귀신이 제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살펴만 보고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가버린 게 아니었을까요? 아, 간만에 올라왔는데 감시대 물이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말입니다.